네,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앞부분에는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그 브랜딩을 준비했고요. 후반부에는 우리 스타트업하고 중소기업들이 겪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진행할 거는 저희가 사례를 통해 보는 전략적 개발 양산 상품화인데요. 저희 보시는 여기 계신 이 시설이 메이커스페이스 G캠프라는 곳이고, 이곳에는 기술자가 전기전자, 기구설계, CNC 가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9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제품을 도와주는 그런 곳이고, 그곳을 저희와 함께 파트너사로서 참여하고 계신 기업이 테크노니아세요. 그 테크노니아는 스타트업들하고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중소기업들하고요. 중소기업 스타트업들하고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심천의 양산공장, 조립 공장도 운영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을 실질적으로 양산을 해야 될 때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해주실 거예요. 저희 성원영 대표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테크노니아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성원용입니다. 저희 회사는 여기 저쪽 구로 디지털 단지 쪽에 한신 IT 타워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제가 회사를 시작한 지 한 거의 20년 이제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간단하게 저희 회사 얘기 나오는데, 저희 회사는 기술 기반의 회사로 시작해서 지금 제품을 계속 저 자체적으로도 만들어 왔고, 최근에 이제 IoT라는 분야 쪽으로 한 4, 5년 전부터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은 IoT라는 분야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세상에 다 인터넷 같다, 모바일 같다 하듯이 이제 IoT로 온 건데요. 이제 IoT가 오면 이제 디바이스들도 이제 통신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다양한 이슈들이 생겨나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그전에는 이제 IT 기기, 뭐 모바일 기기 이렇게 별도로 카테고리가 있었다 그러면, IoT에 오면은 각 현장에서, 그러니까 IoT의 띵스, 인터넷 오브 띵스의 그 띵스가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그 일들도 무슨 뭐 건축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패션으로 갔다가 뭐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의료도 갔다. 그래서 그 띵스에 해당하는 현장의 기술을, 그 현실을 잘 아시는 분들이 실제로 IoT라는 IT 기술을 접목해서 제품을 만들려고 했을 때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같이 이네이블러 역할을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로 저희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회사 내에서 기획하고 개발하고 생산해서 판매까지 다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뭐 알 수 있는 영역들은 저희 이제 IT나 뭐 이런 쪽이니까 그런 외에, 그러니까 뒤에 이제 그 예가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스타트업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남의 회사랑 같이 일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고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SBA 여기 지금 저 G캠프나 뭐 이런 데 통해서 여러 이제 회사들하고 소개받고 일하고 또 상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런 기회에 발표를 드리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시행착오가 적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픈 세미나 같은 거 하면 사실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몇몇이 어떤 백그라운드와 어떤 사실은 사전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뭘 지금 하시고 싶어 하시거나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저를 도와주시는 길은 중간에 다양하게 리액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찡그리기도 하시고, 질문도 중간에 하시고, 그건 아니까 그만두자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 세 번째 자리인데 제가 조금 앞에 하시는 분들도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가 앞에 하신 분들이 한 말을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와서 일부러 좀 이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듣기는 되게 잘한 것 같긴 해요. 한 2시간 동안 머리가 무겁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 2시간 동안 듣고 나서 이제 제 마음속의 결론은 뭐였냐면, 역시 저거는 내가 할 일은 아니고 딴 사람 시켜야겠다. 전문가랑 일을 해야겠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도 그겁니다. 전문가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근데 전문가를 잘 활용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변호사를 불렀어요. 그럼 변호사가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나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 변호사가 그 전문가의 법률적인 지식을 갖고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 상황을 기가 막히게 기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하려고 변리사를 가보세요. 그럼 변리사한테 내 모든 걸 이해시켜줘야 변리사가 출원장 써주거든요. 결국은 전문가한테 일을 맡기더라도 내가 내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 대한 이 리콰이어먼트라든가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한 대체적인 감은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강의 들으신 게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도 일을 하실 때 과연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개인이 창업하신다고 할 때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할 일과 남한테 시킬 일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 구분은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이 되는 부분을 내가 해야 되고 핵심 역량이 아닌 나머지 모두는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근데 이걸 가끔 바꿔서 생각하시거나 자기가 흥미로 따라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이제 오늘 아까 아노다이징 배웠으니까 아노다이징을 한번 기필코 써버리라 이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공유경제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이건 이제 서울시에 이제 공유경제 사이트 가면 있는 건데 공유경제를 정의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커뮤니티라든가 아니면 선명한 소비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는 것들. 그게 공유 경제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건을 공유하는 게 있고, 뭐 교통을 공유하는 게 있고, 지식을 공유하는 게 있고, 장소를 공유하는 게 있죠. 예. 근데 공유 경제의 제일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그거죠. 그러니까 무슨 사회적 기업 해갖고 뭐 이렇게 굉장히 거창한 거 말고 저같이 이제 장사꾼 위주의 사고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거를 굳이 내가 한 번 쓰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쓰는데 굳이 내가 그거를 소유하고 그 임대료를 내거나 소유하거나 할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차량 공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버 같은 차량 공유도 마찬가지죠. 내가 1시간만 차를 타고 갈 거리를 위해서 24시간 렌트하는 거는 이거 손해다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공유 경제고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들이 일을 하거나 창업 경제에도 이 공유 경제의 영향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위워크를 포함한 공유 오피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사실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좋게 보진 않지만 어쨌든 저것도 컨셉은 어쨌든 내가 모든 거를 다 뭐 긴 시간 임대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자 이런 거고 최근에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요 표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 부엌의 종말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엌의 종말? 이제 배달 문화가 되게 발달하면서 이제 좀 조금만 지나면 이제 더 이상 가정집에 주방이 없어질 거고 이제 음식을 하는 거는 이제 취미 생활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나 할 일이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은 그래서 우리 집 부엌은 어떻게 없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전기밥솥이 고장 났는데 밥솥을 안 샀어요 새로 그냥 햇반으로 먹기로 결정을 하고 그냥 한번 해보고 있어요. 과연 이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배달 문화가 발달하면서 나온 게 이제 공유 키친이잖아요. 공유 주방.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뭐 공유경제 전도사도 아니고 제가 최근에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유 공장이라는 게 가능한 얘기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찾아봤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예는 많지 않더라고요. 예. 예 중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중에 여기 성수에 있는 무슨 그 공간인데 여기는 이렇게 음식을 제조하는 회사 몇이서 아까 공유 주방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본의 그 팩토리 쉐어링이라고 구글링을 해보니까 일본 쪽에 무슨 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쭉 읽어봤어요. 봤더니 그 공장에서 뭔가를 쉐어링 한다고 그러는데 이 컨셉은 사실은 어떤 컨셉이냐면 공장에 있는 설비들을 예를 들면 계측기 아니면 아까 그 뭐 아노다이징 장비 무슨 장비 이런 장비 많잖아요. 한 수억짜리 사놓고 1년에 한 번 써요.
그러면 가지신 분도 아깝잖아요. 그럼 가지신 분 입장에서는 빌려주고 안 가지신 분 입장에서는 빌려 쓰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설비나 장비의 뭐 중고시장 내지는 대여 이런 컨셉으로 많이 아직 일본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공공의 영역에서 아까 우리 질문도 하셨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일이죠, 그죠? 뭐 계측기 같은 거 빌려주기도 하고 계측을 대신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그림은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제가 세계적인 회사인데 그 회사의 인도 공장인데 그 뭐 자동차 생산하던 거 뭐 생산하던 걸 하나 모아서 그 한 공장에다 다 몰아넣어 갖고 설비의 효율을 그러니까 설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큰 그룹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삼성이나 LG가 모든 공장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자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공유공장이 제가 구글링에서 찾은 거로는 제 마음에 썩 드는 그런 건 없었어요. 홍콩에서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이게 저 광동말로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저 중국 그 대륙말로 허창 그러니까 합작 공장 뭐 이런 느낌 같이 하는 공장 이런 느낌이죠. 예. 근데 이거는 사회적 기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기사를 보시면 홍콩 코워킹 팩토리 aims to lift women out of poverty. 그러니까 그 직업이 없고 이렇게 곤란한 있는 여성들에게 뭔가 가난으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공장을 마련해서 여기 와서 일하게. 근데 이 공장은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주로 그 봉제, 이렇게 옷 이런 쪽이에요. 이제 근데 이건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저쪽 창신동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봉제 공장들 모아서 그 공동 공장 이런 거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이런 민간 기업이 나서 가지고 코워킹 팩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공유 공장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또 몇몇 분들이 지금 물건을 만드시거나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있어서 공유 공장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유 공장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제 주변에 그 사람들한테 쭉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컨셉을 정리해야 될 게 우리 공장은 이미 생산은 이미 OEM, ODM 개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여기 대표적인 게 그 삼성이 지금 뭐 비메모리 한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비메모리 한다 그래서 여기 그 삼성 파운드리 서비스 하는 거 그거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며 세계 1위 하고 있는 TSMC 이런 데는 반도체 그 장비를 가지고 설계만 하는 회사의 반도체를 찍어주는 일을 하고 있고 이 그림은 꼭 사진 찍으니까 꼭 치킨 공장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유명한 팍스콘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팍스콘에서 애플도 생산하고 어디도 생산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비해서는 어떠냐?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산을 하게 돼서 뭐 중국 공장이냐 한국 공장이냐 했을 때 사실은 작은 규모의 OEM이나 ODM을 하게 되는 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OEM이나 ODM은 사실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지만, 원래 컨셉 자체가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러니까 단위가 뭐 우리처럼 뭐 1000개 이런 게 아니라 10개, 뭐 이 정도 수준의 생산을 하지 않으면, 서로가 윈윈하기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 공장이나 한국 공장을 외주해서 생산을 할 때, 한 3000개, 2000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안 내려가고 또 그걸 수주받는 공장 입장에서도 큰 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컨셉이고 또 하나는 거기다 갖다 주는 예를 들면 여기 애플, 그다음에 여기 같으면은 예를 들면 뭐 인텔이라든가 뭐 퀄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되겠죠. 이런 회사들 같으면은 기술력이 내부에 충만한 거죠. 그래서 내가 다 설계하고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찍어만 주세요. 이런 컨셉으로 여기다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얘네들이 또 기술이 있어요. 제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있긴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 개발 자체도 사실은 저희가 역량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해줬으니까 이거 생산만 해주세요가 아니라 사실은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좀 더 많은 지식들을 도움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모델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OEM, ODM 모델에 맡겨서 하는 모델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성공한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미 성공 사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요새 그 일본 문제 때문에 유명한 그 저 회사부터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화장품 브랜드가 있고 그게 되게 장사가 잘 되고 또 동남아나 중국 같은 데 이제 한류 붐 타고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 많은 화장품 회사가 다 화장품 라인 갖고 있지 않은 거는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거를 대신 생산하는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죠. 예.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들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나중에 이제 한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구글링 해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큰 회사거든요. 근데 저 회사들이 화장품을 하겠다는 그런 스타트업이라든가 작은 회사에게 무엇을 주냔 말이죠. 단순히 생산 설비를 주거나 생산을 대행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예, 화장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무지무지한 테스트라든가 시행착오가 겪어지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생산하고 나서도 QC, QA, 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서 다시 문제점 해결 이런 능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회사에 있는 설비와 인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내가 아이디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디자인만 가지신 분이 나는 이러이런 컨셉의 화장품을 만들어야겠어 라고 이 사람을 찾아가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화장품 회사들이 나와서 자기 나름의 특성을 갖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공유 공장이라는 것이 생산 설비나 생산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결국은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노하우와 인력과 설비를 다 포함하는 우리 여기 혹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계시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덩어리가 있고 거기다가 내가 어떤 미션을 주고 상대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그 안에서 움직여주는 그런 느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IoT 분야나 모바일 분야나 이런 웨어러블 분야 이런 분야에 이런 느낌의 것이 된다 그러면 그럼 그거는 우리가 공유 공장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지금 제가 이제 디벨로핑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진짜 백이 공유 공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 막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 나온 TV 보도인데 그거를 KBS가 받아서 다시 보도한 거예요. 여기 아키하바라에 그런 것들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민간 차원에서 생겼어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여기 가면은 여기 요거죠. 개발자 지원하는 공장 딸린 공유 사무실이 있더라. 여기 가면은 여기랑 굉장히 비슷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있고 기획자도 있고 다 있어서 거기 가서 내가 공유 사무실 책상 하나 놓고 거기서 일을 시작하면 나머지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서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진짜 백이 공유 공장이고 이것이 여기 있는 우리 제조 혁신, 특히나 이 전기전자 부분, IoT 부분, 웨어러블, 모바일 이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뒤에 슬라이드에서 또 나올 건데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외국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드웨어 프로젝트가 망하지 않으려면 지켜야 될 5가지 룰, 성공하려면 지켜야 될 이런 느낌의 것인데, 여기 중에 요 룰 2번하고 룰 3번을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생산될 수 있어야 프로토타입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더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공장은 너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여기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공장하고 접촉하지 않은 하드웨어 계획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만약에 내 공장이라면 공유 공장을 얘기하는 거야. 내 자가 공장이라 그러면요. 물건을 처음 만들 때부터 공장의 기술자들 불러다 계속 같이 회의하면서 물건을 만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쭉 만드는, 그래서 처음에 어떤 기획을 하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심지어는 그림 한 장이 나왔던,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기획서가 나왔던 그 시절에도 공장하는 애가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삼천포로 안 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이렇게 제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아까 OEM, ODM 같은 방식이에요. 개발은 개발대로 막 지원금 받아서 그냥 겨우 해서 이제 프로토타입이 나왔어요.
자, 이거를 이제 내가 킥스타터에 실어야 되고 생산을 해야 돼. 자, 생산 공장 찾아갑니다. 그 가상 생산 공장 가서 프로토타입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생산 공장에서 99% 들으시는 말이 있어요. 진작 오시지 그랬어요. 아, 이걸로 생산 못 합니다. 다시 개발하셔야 됩니다. 예. 그 변호사들이 제일 얄밉게 하는 말 있잖아요. 예. 문제 생기기 전에 찾아오시지 왜 인제 오셨어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공장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에 공장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같이 결합돼서 기획이 되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이제 직캠프는 그런 의미에서 기획된 곳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간 안에 여기 설비도 있지만 여기 지금 인원이 10여 명 이상의 엔지니어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시고 여기는 여기 멤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이고요. 저는 이제 여기랑 협력해서 여기서 커버하지 않는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종합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저희 회사 간단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가 2000년쯤에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왜 벤처 붐의 끝자락을 잡고 회사를 만들어서 쭉 이제 다른 비즈니스도 했지만 2004년쯤에 MP3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MP3를 한 7, 8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랬고 뭐 해외 바이어도 만나서 그 왜 이파 이런 쇼 같은 데 가가지고 첫날 뭐 독일 바이어가 탁 와가지고 20만 개 계약하고 야 판 걷어 그리고 집에 가고 그리고 맥주 먹고 이제 귀국 뭐 이런 것도 해보고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까 시간에 우리 앞 시간 강사님 얘기하신 거기는 기법들을 거의 다 써봤어요. 뭐 인서트, 몰딩, 아노다이징 뭐 이런 거. 근데 그렇게 하다가 2009년, 10년 요 무렵부터 이제 MP3보다는 이제 핸드폰 쪽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등장하면서, 그래서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 뭐 충전기 이런 쪽으로 해서, 모바일 쪽에서 한 4, 5년 또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획하고 저희가 개발하고 저희가 생산하고, 조그만 삼성전자가, 그죠? 아주 미니어처 삼성전자 같이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요쪽 2004년 요거 하면서 심천에 처음 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홍콩에 모 대기업의 OEM 공장을 크게 하는 직원 공원 3,000명짜리 공장을 가지신 분하고 홍콩 분이에요. 합작 공장을 만들어서 저희 전용 라인을 만들고 그때 거기서 이런 것들을 생산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바일 쪽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2015년 무렵, 14년 무렵에 제가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 더 이상 A 브랜드가 아닌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굉장히 제 표현으로는 이렇게 압축 소비 아니면 이렇게 집중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사도 비싼 거 사지, 뭐 싸구려 여러 개 사지 않는 시대가 오면서 저희 같이 이제 브랜드가 약한 사람들은 이제 살 수 없는 시간이 오고 또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삼성, 애플이 직접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트렌드 보다가 이제 그때 한 게 이제 IoT 분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이거는 저희가 OEM 납품했던 회사고 요 밑에는 저희 자체 브랜드로 팔았던 그런 쇼핑 채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이런 물건들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 개발한 부분도 있고 생산한 부분도 있고 개발 생산 다 한 부분도 있고, 여기 뭐 유명한 물건도 있고, 이런 유명한 물건도 있고 잘 모르시는 물건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대충 여기까지는 저희 회사 이름으로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저희 파트너 회사가 있어요. 여기 위치 추적 전문 회사가 있고 에어 퀄리티 전문 회사가 있고 뭐 진동 센서 전문 회사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면 IT는 전혀 모르고 나는 뭐 요 분야의 어떤 10년 해온 그런 비즈니스 이력만 있어.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하고 나는 소프트웨어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아니면 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할 수 있으니까 너희는 생산에 관한 것만 해줘. 그럼 그런 식으로 다 그 사례가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오늘 오전에도 여기 대표님 제가 만나서 미팅하고 왔는데 이 2017년 11월에 여기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그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냐면 이런 매장 같은 데에다가 온도 습도를 잘 재가지고 에어컨을 잘 컨트롤해서 그걸로 전기세가 절약이 되면 그 전기세 일부를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쉐어링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뭐 어떻게 개발하는 거에 원래 이제 IT 쪽은 전혀 모르시고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하드웨어도 만들고 뭐 서버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뭐 이런 거 다양한 앱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같이 비즈니스를 해서 지금 한 2년 가까이 지금 해서 여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 전 지점은 아니지만 꽤 큰 데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여러 카페 같은 데 성공적으로 잘 진입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 제품 개발이나 양산 하드웨어에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예요. 예, 그러면 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뭐 테스트, 전자 부품, PCB랑 PCB 조립, 아까 이제 기구 중에 일부에 아마 아까 같은 그런 외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제품을 이제 총 조립할 때 해야 생각할 거 포장. 포장 부품이 있고 또 포장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거 배송, 그 다음에 물건을 팔기 전에 인증,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이거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 다 아시기 쉽지 않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는 분들, 또 그것들을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하고 적절하게 협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근데 이 중에서 뭐 제가 본인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만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맨날 린 스타트업 이런 말 하잖아요. 린 스타트업에서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잽싼 거, 날랜 거잖아요. 예. 그게 무슨 뜻이냐? 예, 빨리 물건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저가 하는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이에요. 최대한 빨리 첫 번째 실패를 만나라. 예. 엔지니어링은 기본적으로 디버깅의 예술이거든요. 문제를 발견하면 그 문제를 보고 원인을 찾고 다시 그걸 보완하고 다시 만들고 이 루프를 계속 도는 게 과정이에요. 예. 근데 내가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물건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보통은 5개월째, 6개월째 아주 아슬아슬한 시점에 첫 제품이 나오세요. 그럼 그때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그 사실은 긴 시간 동안 계속 그런 걸 갈고 닦아요. 아까 뭐 앞에서 브랜드 얘기하시면서 뭐 사랑 얘기도 하시고 뭐 리스펙트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감성 얘기도 하셨잖아요. 감성 얘기해서 제가 기억나는 게 그게 있어요. 70년대는 프로덕션, 그다음에는 뭐 기술과 정보, 그다음에 지금 감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성을 가진 UX가 되려고 그러면 얼마나 완성도가 높아야 되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소프트웨어를 막 처음 짜거나 하드웨어 처음 만들면 내가 만지지 않으면 반드시 부서지는 그런 물건들을 보통 만들어 놓으세요. 예. 나는 하면 잘 되는데 제3자가 와서 탁 건드리면 확 죽어버리는 그런 제품이 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그거는 사실은 뭐 실력 있는 애들은 오면 잘 개발한다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디버깅을 잘해야 되는데 디버깅할 시간과 그런 여유가 너무 없으세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거를 빨리 첫 번째 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물건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기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뻔한 얘기인데 잘 안 지켜지는 굉장히 그런 예입니다. 우리가 특히 대기업에서 트레이닝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되게 이런 게 심하세요. 왜냐하면 보통 기획을 하실 때 엑셀로 기획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경쟁사 A 제품, 경쟁사 B 제품 이쪽에 기능 쫙 써놓으시고 쫙 여기는 쭉 가다 XXXX 여기 쭉 가다 XX 세모 우리는 전부 동그라미. 이게 기획하고 발표하시고 하시긴 좋지만 이거는 자기를 이제 올가매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스티브 잡스가 잘한 거는 뭘 잘 버려서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뭐 대세 시장 없으니까 버리자.
이거는 좀 불편하겠지만 버리자. 예, 과감하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아무리 작은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최고 레벨에서 그걸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님들 또는 뭐 소위 C 레벨에서 이거는 이런 거는 다음 단계에서 생각하고요. 우리는 빨리 이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내놓으면요, 내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풀립니다. 저희가 아까 지퍼 보여드렸잖아요. 그 GPS 트래커. 예, 지퍼 했는데 꾸준히 한 달에 몇 백씩 사가시는 분이 이런 시장에서 사갑니다. 어떤 시장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기 남편차 밑에 붙여놓는 용도. 예. 그 저희가 10만 원에 갖다가 팔면요, 이분들이 그걸 사다가 그것만 전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뒤에다가 배터리 크게 키우고 자석 붙여갖고 50만 원에 파세요. 예.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죠. 일본에서 카시어링, 아까 공유경제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카시어링을 딱 돌리고 났더니 나중에 로고를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차를 4시간을 빌렸는데 차가 꼼짝도 안 했어. 알고 보니까 전날 술 먹으신 분들이 차를 빌려서 주차장에서 그냥 자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예. 또 대표적인 예가 저희 라돈아이, 작년에 그 라돈 침대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던 저희 물건인데, 이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 생산해서 이제 라돈아이 이제 많이 팔리겠지. 시끄러워졌으니까. 예. 쫙 많이 팔리다가 어느 순간에 딱 정체가 됐어요. 정체된 이유를 보니까, 예. 지자체에서 사가지고 그냥 공짜로 나눠줘요. 공짜로 빌려줘요. 더 심한 경우에는 저희 거 30만 원에 사가지고 한 번 측정에 5만 원씩 받고 하시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또 비즈니스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물건을 세상에 내놨을 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심혈을 기울이고 이거는 꼭 해야 돼라고 고집스럽게 하면서 시간과 노력을 까먹은 일에 세상 사람이 의외로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회사에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한 직원 10명이라고 치고 10명. 거기에 그 10명의 가족, 뭐 3인 가족, 4인 가족 치면 40명. 40명이 머리를 모아봐야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샘플을 만들어서 세상에 뿌려보면 세상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가르쳐 주거든요. 이건 이래서 못 쓰겠어. 이게 이런 게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완성도를 높이시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쓸만한 제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고 세상에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가시면 된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그 안에서도 간단한 거라도 몇 번의 디버깅 과정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3대 원칙인데요. 디자인 루프를 최소화하고 빨리 첫 번째 실패를 만나야 된다. 디자인 루프를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을 하는 게 되게 많아지면 안 돼요. 그냥 간단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루프가 빨리빨리 돌아야 돼요. 예. 그래서 한 달에 하나씩 새로 개선된 제품이 나온다? 그러면 훨씬 더 심혈을 기울여서 2바퀴 도는 것보다 6바퀴 도는 게 훨씬 더 좋은 제품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에만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또 이게 하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개발은 개발하지 않는 것. 예. 바야흐로 세상은 여기 프로그래머 분들 중에 들어보셨을 모릅니다. 바야흐로 노 코딩의 시대가 왔습니다. 코딩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픈소스 갖다가 잘 조합하면, 예. 제가 아까 2004년에 제가 중국 갔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삼성이나 LG 뭐 이런 대기업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회사를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회사를 스몰 삼성을 만들어요. 어떻게? 우리 회사에 기구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디자이너 뭐 다. 그래서 다 안에서 다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뭘 하나 개발해야겠다. 그럼 우리 핸드폰 만들어야 되니까 퀄컴에 전화해. CPU, SDK 받아와. 거기서 코딩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중국에 갔더니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으로 물건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소위 말하는 개발비 투자비가 제로에 가까워져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소위 디자인 하우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디자인 하우스, 약간 MP3 예를 들어볼게요. 디자인 하우스라는 데 딱 가면요. 예를 들면 뭐 텔레칩스다, 락칩이다 이런 걸로 MP3를 만드는 거는 그 회사는 그것만 해요. 개발만.
그 회사한테 가면은 내가 메모리 얼마에 LCD 얼마에 이렇게 사양을 쭉 불러주면 자기가 개발한 걸 그냥 줘요. 심지어는 내가 원하면 PCB 째줘요. 저는 그냥 뚜껑만 닫고 밖에 케이스만 만들면 될 정도예요. 예. 대신에 그러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새로운 칩셋을 받아서 그거를 막 프로그램을 해갖고 처음으로 MP3를 만들어 본 놈하고 좀 약간 멍청하더라도 내가 한 달에 300개, 400개 모델을 비슷한 걸 계속 만들고 있는 놈하고 누가 더 안정성 있는 물건을 만들까요? 당연히 이쪽이 윈이죠. 근데 이제 단점은 있어요. 뭐냐면 나만의 독특한 이상한 기능을 넣고 싶을 때는 안 돼요. 그때는 막 여기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 한국의 MP3 업체가 마지막으로 중국하고 해서 막 마지막 승부를 걸을 때 우리는 자꾸 이상한 그 기능을 자꾸 만들어서 쟤네한테 없는 걸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나온 모델들은 처음 뜨는 웰컴 이미지 제하고 나머지 기능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솔루션 쓰니까. 근데 그렇게 해갖고 재료비를 다 그러니까 개발비 투자를 제로로 하고 엄청나게 싼 값에 그 또 세이브한 돈을 밖에 그 케이스에다가 막 발라놓으니까 저희가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면 뭐 어떤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일단 구글링을 해보세요. 그럼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한 놈이 분명히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깃허브에서 소스를 찾을 수 있어요. 그냥 그거 쓰시면 됩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개발하려고 사람을 고용하거나 내가 프로그램하거나 하시는 노력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 코드는요, 이미 수십만 명이 그 코드를 쓰면서 검증이 된 코드예요. 내가 천하 없는 엔지니어라도 내가 지금 짜는 코드는 나 혼자 뇌피셜로 짠 코드이기 때문에 무지무지한 테스트를 이제부터 해봐야 되는 코드예요. 그래서 오픈소스 갖다 썼다고 해서 절대로 낮은 수준의 개발이 아닙니다. 오히려 높은 수준의 개발입니다. 근데 엔지니어링의 요체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엔지니어링의 요체는 어디 있습니까? 디버깅에 있어요. 오픈소스 A, B, C 합쳐놓고 그걸 돌리다 보면 또 다른 문제를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해결하는 거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바닥부터 원리를 구현하던 것들은 가능하면 있는 것 갖다 쓰고 실제로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높은 수준의 완성도의 물건을 만들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근데 이 오픈소스가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하드웨어, 기구 여러 분야에도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고민을 하실 때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중국의 시드 스튜디오라는 곳에 가면 이렇게 많이 쓰는 자료인데요.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그리고 있거나 아니면 내 컨셉만 해주는 얼기설기 점퍼 날려서 만드는 프로타입을 만들고 있다. 이 레벨이 있고요. 엔지니어링 샘플 하나 만드는 단계가 있고 아니면 처음으로 한 1000개 정도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단계가 있고 정말로 이제 막 장사가 잘 돼서 수십만 개 찍는 단계가 있어요. 최소한 요 3단계는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3단계에서 각각 의사결정하는 거, 투입해야 될 리소스 다 다르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뒤섞어 놓으시면 굉장히 혼란한 일을 겪게 되세요. 막 아까 이제 이런 단계에서 뭐 저 뒷단에 양산을 하기 위해서 단가를 아끼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아까 대표적인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라즈베리 파이나 아두이노 그냥 갖다가 내 컨셉만 이렇게 해서 돌려보니까 내가 생각한 게 맞아. 사실 그 단계에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왕 할 건데 나중에 양산 단가 생각해서 내가 처음부터 ST 마이크로 칩 가져다가 일일이 내 보드도 뜨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그 일만 10년째 해오고 있고 내가 쓰던 게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처음 해보는 분야를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 판단할 때 이게 단계별로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컨셉 단계, 미니멈 하드웨어 프로토타입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펑셔널 프로토타입이 완성된 단계, 이제 양산을 이제 준비하기 위한 설계 단계, 첫 번째 양산을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가는 단계. 이 단계별로 다 생각할 게 다르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단계에서든지
두 가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우리 옛날 자두 노래에 대화가 중요해 그랬잖아요. 대화가 필요해인가? 하여튼 시장과 공장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시장과의 대화는 아까 그 앞부분 강의하실 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뭐 감성적인 거 알기 위해서 무슨 리서치 하시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토타입이나 여러분들 디자인을 집에 가서 저 같으면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애들한테 보여주는 행위도 시장에 대한 거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하고 거의 유사한 에너지를 공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이 가진 노하우를 통해서 내 제품을 검증받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장에 부지런히 가셔서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공유공장 같은 데 있으면 옆에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게 불행히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고 나서 그래서 아까 이거 5가지 룰을 제가 이거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보면 요 2개는 공장하고 대화해라. 요 3개는 시장과 대화해라.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제가 저거 한글로 언해본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면 올바른 부품을 잘 선택해라. 생산자는 공급업자가 아니라 파트너다. 요 2개가 공장하고 대화하라는 얘기죠. 오늘 첫 번째 강의했던 거 브랜드를 세우고 꾸준히 알려야 한다. 예. 예. 유명해지는 게 성공하는 거니까요. 예. 그다음에 요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IoT 시대에 오면서 더 이상 소비자한테 하드웨어 값을 내라고 하는 게 되게 힘들어졌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돈 내고 살려 그러면 하드웨어 가격에 돈을 잘 안 내시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구독 경제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가능하면 서비스에다가 묻으셔야 돼요.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재밌는 게 그 우리 저 로봇 청소기 룸바 되게 유명 아이로봇이라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그거를 이제 렌탈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다달이 돈 받는 또는 뭔가 서비스에 대한 돈 받는 구조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좀 약간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보면 아까 시장하고 대화하라 그랬잖아요. 시장하고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품의 퀄리티하고 반대편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가격입니다. 돈이에요, 돈. 예,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돈을 되게 중시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물건 살 때도 가격 되게 중시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 물건은 돈에 대해서 되게 너그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돈이 뭐냐면 개발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거는 자꾸 금형비만 생각하시는데 금형비가 커 보이긴 하죠. 예, 뭐 5천만 원, 1억씩 늘 때가 있으니까. 근데 금융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회사에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예요. 개발 기간을 6개월을 끌었다. 직원이 10명이다. 그럼 60 몇 먼스 부분에 인건비를 까먹으신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든 간에 한없이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 놓으셔야 나중에 물건을 팔았을 때 이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시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산을 일찍 확정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딱 뭐 전 단위로 맞출 수가 없어요. 대충 그림은 가지셔야 돼요. 아, 이 정도의 그림. 이걸 하실 때도 기존에 경험하신 분이나 유사한 물건을 만드신 분이나 공장 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획이 나오면 아까 시장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판매 기획에 어느 정도 쓰셔야 돼요. 네. 근데 이상하게 또 저는 이제 제가 공대 출신입니다만은 공대 출신이 좀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내가 좋은 물건 만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갈 거야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파느냐 팔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좋은 물건 안 팔린 물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근데 어려우니까 자꾸 처음부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내가 처음에는 뭐 와디즈로 시작을 할까? 어디서부터 홍보할까? 아니면 내가 최종적으로는 이거는 결국 네이버 스토어에 올릴 거야. 뭐 이런 거 대충. 그러면 네이버 스토어에 올리실 거면 거기에 가격대라든가 이런 조사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거는 공장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될 거예요. 뭐냐면 내가 부품을 사서 물건을 최종적으로 만들 때까지 길고 긴 라인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회사와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거든요. 거기 중에서 하나만 빵꾸가 나도 저희끼리 농담을 하는 말 중에 보통 CPU나 메모리나 이렇게 중요한 부품이 모자라진 않아요. 항상 생산을 늦게 하는 건 나사가 없거나 양면 테이프가 없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입장이나 많이 해보시지 않은 입장에서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아셔야 되고 특히나 제품을 하신다 그러면
이 물류와 유통 부분하고 아까 시장하고 동시에 물류와 유통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제가 킥스타터 한 친구 중에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아는데 그분들 중에 의외로 이제 손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분이 킥스타터는 월드와이드로 하잖아요. 그러면 킥스타터로 예를 들면 한 5천 개쯤 주문을 받았어. 야, 이제 대박이 났죠. 이제 뭐 한 매출치만 10억쯤 돼요. 예. 근데 나중에 결국 알고 보니까, 하고 나니까 한 2억쯤 손해난 케이스를 제가 알아요. 근데 그 2억 손해난 게 대부분 어디서 손해났냐? 예. 운송비. 왜? 한국에서 운송비를 예를 들면 2개는 러시아로 보내고 3개는 저기 세네갈로 보내고 이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복병을 잡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꼭 말씀드린 거는 처음부터 목표 가격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예. 근데 이게 되게 흔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이거를 네이버에서 팔아야 돼. 유사한 물건은 얼마야? 난 소비자가 얼마에 팔아야 돼. 그러니까 내 생산비는 얼마야 해. 이게 어느 정도 그림이 있고 거기서 치열하게 밀고 당기고 하시는 거지 다 만들어 놓고 아 내가 이제 만들어서 원가를 보니까 12만 원이네. 그러면 이제 24만 원에 팔아야겠다. 보통 이렇게 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지금은 되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네, 그렇게 되실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례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대표적인 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예를 들면 이거 아시세요? 루미 다이어트의 그 여기 적외선인가 자외선 그걸로 여기 뱃살 빼준다는 예, 김사랑이 모델한 이게 홈쇼핑에 20몇 회 연속 매진 뭐 기록을 세운 한 작년인가 재작 이거 보고 이제 나온 게 이제 LG전자의 이 마스크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그런 이론들이 있더라고요. 원적외선으로 뭐 진피를 자극하면 어떻게 되고 근데 근데 그 이론을 갖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를 이렇게 연락이 돼서 왔는데 얘를 핸드폰으로 연결하고 싶은데 그 BLE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돼서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거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여러 가지 부품들도 소싱해드리고 그래서 같이 했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저는 이 경우에 성공 사례로 삼는 게 뭐가 있냐면 유통을 굉장히 잘 처음부터 의식하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부터 얘들은 목표가 홈쇼핑이었어요. 그래서 홈쇼핑을 나갈 거를 맞춰서 가격대도 설정했고 딴 데 온라인에 올릴 때도 홈쇼핑 가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올렸어요. 그리고 단가도 그렇게 책정하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생산비나 이런 거 할 때도 홈쇼핑에 가면 이제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파이낸스 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잘 개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돈을 태웠기 때문에 잘 팔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넘어가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5년 동안 잘 팔고 있는 제품인데 스마트폰에 꽂아서 이렇게 측정하는 센서예요. 뭐 방사능도 있고 온도도 있고 뭐 자외선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만드신 분들은 그 굉장히 유명한 요 라도나이 만든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그 물리학 박사님들이 사장 부사장 하시는 그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잘 저기가 안 되셔가지고 저희가 생산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린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예.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를 건드린 것 같은데. 예. 아까 말씀드린 지퍼.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이제 처음에 저희가 SKT 로라망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SKT 로라망으로 첫 번째로 망을 통과한 첫 번째 상용 제품이었는데, 예,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특히 통신사 일할 때는 첫 번째는 하지 마세요. 예. 뭔가 고생 혼자 다 하고 욕을 혼자 다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이거에 저희가 요게 잘 되었던 이유는, 사실은 또 거꾸로 이 위치 추적 전문 회사와 통신사와 저희 간에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서로 좀 이렇게 밀고 당겨주는 부분을 처음부터 잘 셋업하고 갔던 부분이 되게 컸고 그렇기 때문에 에러 같은 부분들도 많이 좀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성공적이 되었던 부분이고 올해는 이제 그거를 이제 3G 모델을 만들어서 글로벌화해서 지금 이제 해외에서도 지금 잘 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고요.
요거를 보통 제가 세미나 때 많이 보여드리는데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내가 만들 물건의 수량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는 전국의 LPG 충전소에다 LPG 배달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제 이 차가 본부에서 LPG를 딱 실어갖고 이제 LPG 충전소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이제 배달을 하겠죠. 그럼 이제 본부에서 입장은 뭐냐면 그 차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각 차의 게이지에 얼마큼 가스가 남아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러면 가까운데 여기로 가. 이런 건 관제도 좀 하고 싶고 그런 거죠. 이걸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통신도 해야 되고 뭐 복잡한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차가 몇 대가 있냐? 제가 기억할 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20몇 대쯤 있어요. 예. 이 되게 애매한 숫자잖아요. 그죠? 1000대도 아니고 10,000대도 아니고 20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발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개발이라고. 저희 아까 스마트 지퍼, GPS 트래커에 블루투스를 읽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요 게이지에서 원래 게이지 읽는 부분이 회로가 있으니까 읽어서 블루투스 쏘는 부분만 하나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GPS 트래커를 그냥 썼어요. 그리고 맨 끝단에서 여기서 데이터만 넘겨줬어요. 그 회사로. 예.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한 달 남짓하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목적을 훌륭하게 달성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렇게 전체 기획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기존의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잘 협의하시는 게 되게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동 센서고 이거는 주로 도시가스나 건물 같은 데 이제 이렇게 붙여놓고 진동 같은 거를 로깅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막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이거는 인천 경기 지역에 하수 처리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학교라든가 이런 데가 하수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방류하기 전에 잘 썩혀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잘 썩히기 위해서는 공기를 불어넣으면서 젖을 이렇게 옮기면서 관리를 하신다고 해요. 근데 그것만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회사는 뭐 하느냐? 이 사이트들을 직원들이 우리 검침원들처럼 한 달에 하루에 2군데씩 해갖고 매일 돌아다니세요. 이분들은 보통 이런 게 지하 4층 아니면 저 산 위에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가서 썩은 내 맡으면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뭘 보냐? 모터가 잘 돌고 있는지. 예.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거는 모터가 잘 돌고 있는지 거기다가 전류계를 측정을 해서 그 서버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터를 잘 보고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데이터가 모여서 어느 날 이상한 파형이 딱 잡혀가지고 야 이거 요즘 이상하다 가봐라 했더니 그 파이프가 구멍이 나 있더라. 이런 것도 고장도 진단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기질 재는 거 이런 게 있고요. 오늘 제가 회의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공기질을 재는데 이 센서하고 이 센서하고 이 센서를 세 개를 옆에 나란히 놨어요. 근데 값이 다 달라. 심지어는 온도가 한 2도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쪽 사장님이 야 이거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불량 아닙니까? 이렇게 왔던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우리나라 이제 삼성, LG 옛날 전통 제조업으로 하면은 수익 검사를 잘해서 완전한 부품을 하고 보통 부품들이 이렇게 정규 분포상으로 이렇게 불량들이 존재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고 나가기 전에 철저히 검사해서 검사 기준에 합격하는 것만 내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조금 다른 어프로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가 되게 돈 잘 벌고 있는 2개의 분야가 있죠. 디스플레이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 이 영역에 대해서 제가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중에 하나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OLED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거. 딱 생산해서 옛날 같으면 이거 색깔이 여기가 좀 이렇게 흐리게 나와. 불량 버리거든요. 네. 버리면 이제 그러니까 불량 난 데 나머지를 잘라서 작은 LCD로 파는 거예요. 네. 플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바이트 비트 중에 몇 개가 고장나면 버려야 돼요. 버리면 보통 이제 홍콩 애들이 주워다가 이제 재생품 만들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컨트롤러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는 다 밝게 나오는데 여기가 좀 약간 덜 나와. 그럼 컨트롤러에서 여기는 좀 세게 하고 나머지는 약하게 해.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하나의 디스플레이가 다 다른 펌웨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파라메타 수준에서는. 메모리도 마찬가지예요. 딱 했더니 32기가 중에 여기가 불량이 있거나 아슬아슬해. 그럼 그거를 보완하는 거를
이 안에 있는 컨트롤러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되게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비약이 있긴 한데 대충 그런 느낌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 IoT나 센서나 혹시 이런 걸 하실 분들은 그러니까 센서의 정확도를 가지고 승부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해결이 안 납니다, 그거는. 왜? 살 때마다 다르고요. 100개 사오면 100개가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하드웨어는 건들지 마시고요. 서버로 다 데이터를 보내신 다음에 서버에서 그걸 캘리브레이션 하거나 약간 조정을 해주는 그런 로직을 만드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게 지금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제품 중에서 무언가를 재거나 무언가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정밀도라든가 뭐 오차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그 부분을 꼭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사실 시간이 나면은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제 개발 사례로 이제 저희 원래 이런 제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사능 측정기가 있었고 이거는 휴대폰에 꼽는 타입이고 그 아이폰을 포함해서 이제 이 이어폰 잭이 사라지니까 저희가 블루투스 타입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최근에 이제 거치형으로 와이파이 타입으로 만들고 때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저희가 지금 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을 하면서 제가 요 개발 로그를 좀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효율적으로 오픈소스를 써서 개발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제가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올려놓거나 저희가 다음 강의할 때가 있으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고 재밌게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지금 요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스타트해서 이 구조를 짜고 서버를 아마존에다가 다 올리고 아마존에 있는 로긴 그 코그니토라고 합니다. 그거를 다 쓰고 앱을 다 만들어서 앱과 연동을 하고 디바이스는 디바이스대로 다 만들고 요게 정확하게 2달 만에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하드웨어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건 뭐가 있냐면 요거예요. 예, 어차피 어느 수량 더하기 전까지 단가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너무 단가에 민감하셔갖고요. 단가 때문에 막 공장도 고르시고 제품도 고르시고 그러는데 그 나중에 바꾸시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스피드와 퀄리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단가가 낮으면 반드시 품질 걱정은 따라옵니다. 예, 여러분들 부품 싼 거 사시면요 반드시 재생품이 섞여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서 처음 개발하고 처음에 초기까지는 조금 손해 보시더라도 단가에 손해 보시더라도 품질과 스피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서 이 뒤에는 저희 회사가 뭐 이런저런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니까 일단 생략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돌아가신 우리 이민아 옛날 그 벤처 회장 매트 회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이겁니다. 경향신문에 기고했던 말입니다. 개방 협력으로 자원을 공유하는 국가와 개별 경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국가 간 경쟁 우위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협력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탈락한다. 예, 내가 모든 걸 다 하시려고 하실 필요가 없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용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오픈 마인드와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주변을 잘 보시면 좋은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직캠프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간에 공지 드리고요. 바로 시작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저희 리플렛에 들어있는 저희 날마다 컨설팅 지원 사업에 지금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저쪽 지금 통로 쪽으로 들어가면 저희 센터 있거든요. 그 안쪽에 사무실 쪽으로 바로 접수를 신청해 주시면 되니까요. 예, 뭐 끝나시고 바로 저 통로 쪽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저희 셋업하는데 조금 시간 걸리거든요. 네,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은 갔다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쪽 건너편으로 오시라고 그러셨어요.